녹화가 끊겨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부분은 얼추 다루었고 이번에는 이제 입력 부분을 다룰 건데, 입력 부분을 다룰 때는 FMT 패키지에 scanl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canln이라는 함수에는 이제 입력을 받고자 하는 인자값들을 넣게 됩니다.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선언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가상의 공간, 이제 메모리 공간에 이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 또 다른 공간 안에 메모리 공간이 또 형성이 되고, 그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 주소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의 주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줌으로써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에러가 있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il이라는 단어는 이제 null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 결과값이 안 나오죠. 그 이유는 scanln이라는 함수가 진행이 되었고 입력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처럼 입력된 A와 B, 그 다음에 총 입력된 인자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처럼 에러가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값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버퍼라는 곳에 입력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버퍼는 쉽게 말해서 입력값을 읽기 위한 메모리 공간을 말합니다. 버퍼에 들어오는 입력값들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읽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택처럼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테스트한 것처럼 스트링과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스트링 하나, S1, T, R, I, N, G, 1 이런 식으로 버퍼가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엔터를 눌렀기 때문에 \n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퍼에서는 값을 읽을 때에는 S1, T1, R1, I1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인트 형태이기 때문에 S를 읽게 되었을 때 에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버퍼가 종료가 되는데, 이게 한 개를 작동시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렇게 두 개를 작동시키게 되면 이 상태로 끝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테스트를 좀 바로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 다운표를 제거한 이유는, 이 다운표는 쉽게 말해서 딱 선언할 때 초기화해주기 위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똑같은 값이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표를 제거한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진행을 해보면 스트링과 1 그 다음에 첫 번째 scanln이 있고 두 번째 scanln이 있는데 바로 오류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스트링과 1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처음에 이 s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처음에 s가 나오게 되고 읽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에러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링이 나왔으니까 버퍼 안에 있는 것은 s가 없어진 나머지 값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 t를 읽게 되면 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읽은 다음에는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버피오와 OS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첫 번째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에러가 발생을 해주게 되면 이 문자가 있는 곳까지 버퍼를 비워주라는 소리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엔터를 치기 때문에 이 백스페이스 n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 진행된 버퍼 안에 있는 거를 제거해 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 작동을 시키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tring라는 버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리드 스트링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 모든 버퍼가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버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제 여거에서는 첫 번째 입력 값이 100이죠. 강제로 에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문자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오고요. 이 에러는 여기서 발생을 하였고, 메모리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입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제대로 된 인티저 값을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트 연산자 내용이 되겠는데, 이 비트 연산자 내용은 좀 코드적인 부분보다 좀 이론적인 부분이 클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산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플러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고랭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고랭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언어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언어이다 보니까 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비트 값을 이진법으로 된 비트 값을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을 실행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이론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연산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그냥 뒤에부터 읽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보면 2가 작동을 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죠. 여기서 이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즉 0인 값들은 1이 되고 1인 값들은 0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이게 되겠고요. 100이 아니라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0과 이 엔드 연산자를 해줘야 되니까 10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이 되고, 이 10과 2의 제곱승이라는 걸 엔드 연산자를 해줘야 되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and는 같은 값에 따라서 같은 값이 true고, 서로 값이 같으면 true고 서로 값이 다르면 false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값이 같은 값에 대해서 true를 내보게 됩니다. true라 하면 0이 아니라 1이 되겠고요. 첫 번째부터 비교해 봤을 때 0하고 1, 0하고 1, 0하고 1, 0하고 1이니까 네, 0, 0, 0, 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1하고 1 같기 때문에 1, 나머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0, 0, 0.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게 AND가 아니라 OR 연산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냥 다 1이 결과적으로는 다 1이 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hift 연산자입니다. 비트를 밀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거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적었듯이 0, 0, 0, 0, 1, 0, 1, 0입니다. 이진법으로 보았을 때. 근데 이제 Shift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값들이 옆으로 칸수만큼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는 00, 10, 1, 0, 0, 0. 네, 이렇게 옆칸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40, 4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값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비트로 밖에서 이제 이진법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어디다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 다른 값들도 비교를 해보더니까 좀 일정한 규칙을 찾았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두 칸을 밀게 되었을 때 40이 되게 되고 세 칸을 밀게 되면 값이 8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을 찾아보았을 때 미는 칸수의 제곱승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10 곱하기 n승배 이거와 같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실수값 비교가 있겠는데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니고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 포인트 출력값으로 나오는 거는 0.1 플러스 0.2가 0.3 이다라는 결과인데, 명시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0.3이기 때문에 true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거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데 왜 false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왜 이러고 있지? F 체크해봤을 때 0.3이 아니라 끝에 4가 붙어 있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표현을
정확하게 안 했다기보다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이고, 실수를 표현할 때는 이제 메모리 칸을 총 3개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칸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는 정수 부분으로 이게 어떠한 정수값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0이겠죠. 정수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수 부분으로, 여기서는 0.1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메모리 값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컴퓨터 자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네, 이런 의미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좀 오랜만이라서 잘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이 0이라는 숫자를 명시적으로는 0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사는 0 말고 1.1이라는 숫자를 명시적으로는 이건 1.1이야 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뒤에는 무한대의 0이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끝에 1.1 이외의 숫자는 다 0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무한대까지 0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숫자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0.1도 결과적으로 다 0.000으로 끝까지 0이 되어야 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걸 무한대까지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1이거나 아니면 0.09 0.09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거나, 이거를 명시적으로는 0.1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완벽하게 극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컴퓨터 자체에서 값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값 자체를 강제적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살짝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방법은 바로 next after라는 함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math라는 다른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next after가 여기가 b와 같는지,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s plus b가 b, 네, b가 아니라 c,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좀 더 명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네, true가 나오죠. 네, 이거 일단 천천히 한번 다뤄보고, 아까는 다르게 true가 나옵니다. 아까는 false가 나왔고요. 이 이유는 이제 next after라는 함수가 이제 바이트 단에서 이제 1바이트만 이동시켜 1비트만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0.1이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0.2란 값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른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차면 이 두 개는 굉장히 사소한 차이, 딱 1비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비트니까 이 1비트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1비트만큼의 차이 때문에 두 개를 더했을 때 0.3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next after를 통해 가지고 1비트를 이동을 시켜줌으로써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비트를 이동시켜 주니까 그
두 개 있던 간격이 줄어드니까 0.3과 같다는 트루 값을 내뱉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랭 자체를 오랜만에 공부를 하고 새로운 언어를 좀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코드도 좀 자연스럽게 적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1일차에는 이 정도 공부를 했고 해당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기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